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스피킹 등급이 나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토스의 신 레벨 6 공략,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토익 스피킹 전체 레벨에서 6레벨에 해당하는 레벨 6를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점수 대역대로 말하면 130점에서 150점대 대역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정체 응시자의 상당 부분이 몰려있는 등급 대역으로서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 등급은 아니지만 시험에 대한 적응력이 없으면 결코 따기가 또 쉽지 않은 등급이 레벨 6죠. 그 위에 상위 등급의 레벨 7과 8을 위한 과정은 또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안정권으로 취업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점수 대역인 130에서 150점대 사이에 정확하게 랜딩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드리면요. 총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총 6명의 채점관들이 따로 채점을 합니다. 따로요, 따로. 그래서 각각의 6명의 채점을 받는데요. 자, 이 6개 유형, 첫 번째 파트는 일단 1번, 2번 문제입니다. 그냥 글을 보고 읽는 겁니다. 무조건 발음 강세 부분만 주의해서 잘 읽으시면 되죠. 근데 발음 강세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에 읽는 대로 읽거나 강세를 주지 않고 읽으면 엄청나게 감점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잡아드려야 되죠. 자, 두 번째는 사진을 묘사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파트 3 같은 경우는 단답형 15초, 15초, 30초 짧게 답변하는 것들이고요. 파트 4는 표를 보고 7번, 8번, 9번을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표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표가 있습니다. 행사 일정표도 있고 면접 일정표도 있고 이력서도 있고 이런 걸 보고 정보를 여러분이 보고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15초, 15초, 30초 총 3문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 5와 6가 각각 60초의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듣고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유형이죠. 30초의 준비 시간을 주고 60초 동안 답변해야 된다. 마지막은 그냥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여러분이 15초 준비 후 60초 동안 답변해야 된다. 실제 준비 시간을 주는 문제들도 있고 아예 안 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30초, 15초 준다고 해서 뭔가 준비 시간 동안 엄청나게 멋진 답변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겨우겨우 문제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시간이라고만 인지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시험 전에 무조건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뭐가 많이 나오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답변은 이럴 때도 쓰지만 저럴 때도 또 쓸 수 있구나. 재활용을 언제 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이 파악을 잘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말하기 시험 아니겠습니까? 토익과 같은 시험은 그냥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OMR 카드에 표시해서 내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말하기 시험의 토익 스피킹의 특성상 발화 전달력에 해당하는 강세 발음 억양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표현을 많이 외우고 여러분이 다 숙지하고 들어가도 어차피 원어민이 못 알아들으니까 혹은 이해하는 게 떨어지니까 점수가 안 나옵니다. 모든 영역대에 이렇게 발음 강세 부분을 체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말들을 많이 여러분이 하셔도 발음이나 억양 강세법을 아예 몰라서 평상시에 하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반 이상 원어민이 이해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OMR 카드에 다 밀려 쓴 거와 마찬가지죠. 그럴 경우 아예 그냥 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혀 등급단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토익 스피킹 과정에서 발음 강세를 맹훈련을 시키지 않는 과정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점수 나는데 도움을 못 주니까. 어차피 나는 영어를 말로 하는 시험을 보는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하는 법을 안 알려주고 가사만 외우라고 하는 그런 수업은 듣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자, 저희 과정의 가장 확실한 주안점은 여러분의 발음 강세입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말을 깨끗하고 영어스럽게 해서 원어민 귀에 꽂히게끔 만들어 드릴 건데 그게 본 강의에서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요. 어디다 강세해주고 어떻게 발음하는 게 기가 막히게 영어스러운지 그 다음에 발음 강세편 토스의 신 강의를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게. 그것도 반드시 보셔서 영어는요. 정확하게 읽는 법이 그대로 있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뭔가 의문 현상이 섞여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도 두음법칙 국외음화가 있듯이 우리도 치과라고 하지 치과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치과라고 읽으면 이해합니까? 못 이해하죠. 그러니까 영어도 똑같이 뭔가 아파트먼트 같은 단어를 아파트먼트 이렇게 읽으면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apartment에서 양쪽을 약화시키고 파에 강세를 줘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식처럼 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발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발음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그런 토익 스피킹 강의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아예 도움이 안 됩니다. 실시간 피드백까지 드리는 건 뭐냐면요. 단톡방에 여러분 다 초대됩니다. 원하시면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발음을 녹음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뭐가 문제인지 알려드리고 선생님들이 피드백까지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발음 강세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토익 스피킹 강의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왜? 실시간으로 여러분 등급 나올 때까지 도와드리니까. 본 강의뿐만 아니라 발음 강세 관련된 계속해서 트레이닝이 되니까 그냥 과정만 들으면 내 발음 영어 강의가 원어민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죠. 자, 더불어서 그 어떤 토익 스피킹 강의보다도 족보 형태의 공식을 숙달하게 할 겁니다. 자, 파트별로, 주제별로 만점이 이미 확인된, 선생님들이 이미 시험에서 수차례 써보고 만점, 200점 만점이 나오는 걸 확인된 그런 템플릿만 갖다 쓰기 때문에 그 템플릿 개수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말 실상 회화에 갖다 쓸 수 있는 유용한 구요체 표현만 쓸 겁니다. 이상한 표현들 절대 갖다 쓰지 않고요. 원어민들이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듯이 쓰는 표현들만 갖다가 쓰기 때문에 원어민 귀에 매우 자연스럽게 들리게 할 것이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최신 기출문제 유형 파악이 중요하죠. 연 실행되는 150회에서 160회 세트의 토익 스피킹 문제들을 단 한 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복원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리고 그러지 못하지만 그걸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어떤 주제가 어떻게 자주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런 답변도 할 수 있는지 아주 면밀하게 빅데이터 수준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난주 시험, 지난주 전부 분석이 끝낸 상태고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 유형을 여러분께 매달 또 무료 영상을 통해서 수강기간 내든 아니든 계속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요즘에 나오는 트렌디한 문제들도 파악이 돼야만 이게 여러분이 조금 더 점수를 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딱 판형에 맡긴 문제 유형별로 출제가 되지만 최신 트렌드도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 여러분이 본강 더불어서 매달 무료 영상을 업데이트 받게 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이 등급 따고 나가고 더 이상 토익 스피킹이 필요 없을 때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발음 강세와 족보에 가까운 만점 템플릿들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를 매달 공급받는 그런 형식. 자, 이것이 바로 토익 스피킹 토스의 신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템플릿 예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매번 답변하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공식이란 건 뭐냐면요. Do you like cooking? Do you like reading books? 이런 게 만약에 파트 3에 나왔다 쳤을 때 주제는 맨날 바뀌잖아요.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I like cooking 뭐의 주제에 맞춰진 답변 훈련보다는 그럼 주제가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에 가서 명확한 준비 시간 없는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 like cooking because it is fun. I am very interested in cooking. 그 다음에 I like reading books because it is fun. I am very interested in reading books. 이 두 개의 답변 구조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똑같죠? 웬만한 왜 좋냐에 대한 질문에 뭔가의 답변과 같은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너 뭐 좋아해? 좋아해. 관심이 많아. 이게 정말 그들 입장에선 가장 좋은 답변을 들리는 거예요. 만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너 좋아해? 왜? 관심이 많아. 이런 식의 어떤 교집합들을 찾아주기 시작하면 어떤 주제가 나오든 Do you like watching movies? Yes, I like watching movies because it is fun. I am very interested in watching movies. 하면 또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다른 질문 구조에 다른 주제에다가 같은 공식을 걸려버리면 여러분이 이게 되게 쉬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만점 답변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주제별로 바꾸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고 시험에 가서 깨끗한 답변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How often이라고 하는 주제도 자주 나오는데 얼마나 자주를 물어보는 빈도에 관련된 표현이죠. How often do you go to watch movies? 영화 관련된 거네요. How often do you use vending machines? 자판기죠. vending machines. 얼마나 자주. How often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때가 영화는 얼마나 자주 보지? 자판기 얼마나 내가 자주 사용하지? 이거를 시험 시간에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왜? B 고창 답변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두 개의 답변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같은 공식으로 답변하면 굉장히 편하답니다. 모든 how often을 통일하는 거예요. At least once or twice a month. On average 하면 평균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 이건 그냥 만점입니다. 토익 스피킹 채점관 누가 채점해도 무조건 만점 줍니다. 왜? 최소 평균 못해도 한두 번이라고 하는 빈도를 만점 받는 사람들 외에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거의 이 정도가 하이 레벨이에요. 끝이에요. 이 이상 보여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how often 그러면 I go to watch movies at least once or twice a month on average.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이 month 자체를
week으로 바꾸면 조금 빈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꿀 거예요. 네. 그래서 once a week, twice a week 이렇게 할 게 아니라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하면 너 자판기 얼마나 자주 사용하니? 최소 못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쓰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등급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만점 줘버리거든요. 이 문제 자체에서. 원점수 다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I use vending machines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I use vending machine 나머지 외운 거 at least once or twice a week on average. 자, 이 month인지 week인지 그때그때 바꿔주면 되는데 a day라고 할 수 있죠. 하루에 몇 번씩 쓰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a da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팩트에 맞게 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 그냥 a month나 a week으로 하나 외워서 그걸로 다 처리해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빈도 같은 경우는. 뭔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대동사 처리. 이걸 그대로 쓰지 말고 I do that. 언제 아니에요? When there is a good movie. I do that when I'm thirsty. 이런 것처럼 뭔가 통일된 답변 느낌. 중구난방으로 주는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이 헷갈려요. 뭔가 좀 그 당시는 알겠는데 시험에 들어가면 결국에 본인 영어로 회귀하게 됩니다. 왜? 공식이나 뭔가 규칙성이었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던 답변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입에만 붙여놓으면 시험에 들어가서 신들린 듯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고 계속 만점짜리 답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Do you prefer to eat out or cook at home? Why is that? 자, prefer에다가 이거냐 둘 중에 하나 물어보는 질문들이 종종 나오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답변해요. I eat out because I like to eat outside. I go to good restaurants and eat delicious food. 뭐 이 정도도 나쁜 답변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모든 답변을 다 여러분이 그때그때 만들어야 되니까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뭔가 이 정도 답변만 해도 훌륭한데 이 답변이 그렇다고 만점을 딱 주기도 애매해요. 딱 중간 정도에 걸쳐 있어요. 내용은 좋은데 그럼 내용이 단어들이 너무 쉬워요. I like to, delicious 이런 기초적인 형용사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나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둘 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50대 50이다라고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글쎄요. 50대 50인 것 같은데요. 가끔은 나가 먹을 때도 있고 가끔은 집에서 해 먹을 때도 있고 그때그때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를 하면 무조건 만점입니다. 토익 스피킹 채점하는 사람이 이거에 만점을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일단 I think it's 50-50 해보세요. I think it's 50-50. 반반인 것 같은데요. It depends. 뒤에가 it depends on the situation이 생략된 건데 그때그때 달라요란 얘기예요. 그러면 위아래 이거 깔아주고 I sometimes 긁어다 쓰세요. 문제가 실제 화면에 표시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다 주면 돼요. I sometimes prefer to eat out, but I sometimes prefer to cook at home as well. cook at home as well. 집에서 가끔 이렇게 해먹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걸 그대로 그냥 받다 쓰면 그냥 만점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요건 하나 여기다 갖다 주고 prefer에다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게요. 공식처럼 쓰이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규칙성만 찾아주면 토익 스피킹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의 어떤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제가 뭐가 나오든 어떻게 바뀌든 간에 여러분이 답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짧던 길던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이 문제는 지금 노란색이 안 칠해져 있고 여긴 지금 노란색이 칠해져 있죠. 답변해 보면 일반적인 토익 스피킹 강의가 다 이래요. 다 이래요. 노란색이 안 칠해져 있어요. 이 노란색이 뭐예요? 강세입니다. 여러분이 악보를 봤는데 그냥 악보에 그냥 음표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뭐 가사말 어디 맞춰야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릅니다. 읽어봐야 뭐합니까? 어차피 다 틀리게 읽을 텐데. 강세 다 틀리고. 자, 강세란 건 어디다 줘야 되는지 자꾸 훈련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책에 혹은 교재 혹은 화면에 반드시 어느 단어를 세게 읽으라고 표시를 해드려야 되죠. 그게 토스의 신 강의의 특징입니다. 모든 단어들의 강세를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보는 순간, 읽는 순간 Well, I think it's 50-50. I sometimes prefer to eat out. 구동산 뒤에 강세 줘야 되거든요. But I sometimes prefer to cook at home as well. It depends. 뒤에다 강세 주고 이렇게 강세를 줘야 얘네들이 이걸 매끄럽게 이해하지. 이걸 그냥 I think it's 50-50. I sometimes prefer to eat out, but I sometimes prefer to cook at home as well. It depends. 이렇게 하면 전혀 점수 안 줘요. 왜?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야 이래요. 뭔 소리야? 영어는요. 강세 중심 언어여가지고 강세가 빠지거나 틀리거나 안 읽으면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국어에서 성조 다 틀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강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세를 칠해주지 않는 토익 스피킹 혹은 오픽 강의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강세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만 더 보세요. Do you have enough time to do your hobby? Why or why not? 자, 이 질문도 일반적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I have time to do my hobby because I have a lot of free time. 이래요.
자, 이게요 지금 뭐 틀린 답변은 아닌데 이 답변에 대해서 뭔가 좀 명확한 어떤 해결책을 주기에는 약간 제가 시간이 많아서 뭐 취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어중간에 나오니까 뭐 문장 시작할 때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보다도 자 보세요. 이것도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성을 찾으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50입니다. Well, I think it's 50-50. I sometimes have enough time to do my hobby, but I sometimes don't. 끝. 왜냐하면 이게 둘 중에 고르란 게 아니잖아요. 그럼 have를 또 쓰는 건 좀 그렇죠. But I sometimes don't have enough time to do my hobby.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But I sometimes don't. 우리나라 말로 뭐라면 글쎄요. 가끔 제가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만점이에요. It depends. 그러니까 아까 50-50 같은 답변을 요럴 때도 쓸 수 있게 이럴 때도 쓸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게요. 유형별로 뭔가 답변 하나만 잘 잡아놓고 강세요. 다시 해볼게요. Well, I think it's 50-50. I sometimes have enough time to do my hobby, but I sometimes don't. 강세. It depends. 강세. 이렇게. what으로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What kind of flavors of ice cream do you like?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종류 머릿속에 메스킨라빈 생각하면서 막 엄마는 외계인, 뭐 쿠앤쿠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슈팅 스타 좋아합니다. 이런 고유명사 나오는 게 아니라 Well, I think it's 50-50. I sometimes like to have chocolate ice cream, but I sometimes like to have strawberry ice cream as well. It depends 한 만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50대 50 같은 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모든 답변을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 외우는데 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수십 개의 문제 라인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만들 거고 강세는 표시해서 매일 연습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대로 자꾸 읽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강세를 표시 안 한 걸 자꾸 읽을 때하고 표시되어 있는 걸 읽을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30강을 완강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강세가 강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요. 그래서 총 30개 강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파트별로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유형을 앞단에 배치하고 뒷단엔 조금 덜 나오는 거. 빈출도 분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먼저, 그 다음 나오는 거, 그 다음 나오는 이렇게 순서대로 해놔서 빈출도가 이미 반영이 됐고 가장 최신 무려 지지난주 문제까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문제 1년치를 다 분석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맨 마지막에는 실제 시험을 한번 보게 도와드릴게요. 실전 모의고사를 아예 현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도와드리고 바로 연이어서 풀이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보면서 여러분이 와 진짜 내가 공부한 게 진짜 도움이 됐구나. 자 레벨 6 무조건 나오겠구나라는 자신감은 무조건 겁니다. 왜? 내가 질문 물어보면 답변이 막 나오거든. 나도 모르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정말 이 과정을 깨끗하게 연습해서 여기 있는 내용만 그대로 나와도 심지어 레벨 6가 아니라 7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위단 템플릿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면서도 아주 쉽게 점수가 나오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리지만 토익 스피킹이라고 하는 시험은 말하기 평가입니다. 발음이나 강세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개선하지 않고선 도저히 점수가 안 나오죠. 모든 답변을 음성 파일로 녹음해서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에 심어서 매일매일 들어보면서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며 또 좋게 만들 것이고 그거는 듣고 그냥 연습하는 거고요. 저희가 토스의 신 발음 강세편 강의를 따로 제작해서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요런 단어는 이렇게 발음되는 거구나 하는 그 공식을 원리 원칙을 이해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그냥 발음이 좋아지게 만들고 강세를 얻어 넣어야 되는지가 확실해지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저희가 단톡방에 모두 오픈 단톡방이라는 걸 초대를 해드려서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건 자유입니다. 들어오셔서 실제 여러분의 답변 녹음을 해서 올리시면 저희가 뭐가 문제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발화 속도, 발화 강세, 그다음에 뭔가 좀 발음 오류 이런 것들. 가장 많이 틀리는 발음들도 미리 다 잡아드릴 겁니다. 발음 강세에서. 그래서 웬만한 발음은 다 틀린 거 발음 잡아놓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다른 음시합에서 이미 발음이 이만큼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데다가 그 밖에 당든 개인의 안 좋은 습관이나 발음 같은 거를 단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피드백을 통해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단톡방을 한번 초대되시면 여러분이 나가지 않는 한은 강퇴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등급 딸 때까지는 도와드릴 겁니다. 수강 기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단톡방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호흡이 정말 이미 수백 명의 많은 분들이 이미 단톡방에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과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하실 수 있길 바라고 실시간으로 문제 여러분이 공유 드리는 방법은 저희가 한 달치를 다 분석해서 잘 분석한 후에 그중에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유형들을 뽑아다가 저희가 매달 신규 특강을 합니다. 그걸 영상으로 찍을 것이고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 수강 기간 내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무료 특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매달 새로운 문제 유형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기존에 했었던 답변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혜택까지 얻으시면 토익 스피킹 더 이상의 어떤 혜택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토익 스피킹을 여러분이 토스의 신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건 여러분의 신의 한 수가 되실 겁니다. 첫째, 발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발음 강세편 잡아준다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강사 본인이 발음을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질 못합니다. 가르쳐 드려서 직접 발음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토스의 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 스스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토익 스피킹 하면서 발음이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강세도 다 표시가 돼 있어서 나도 모르게 강세가 강해집니다. 둘째, 모든 유형에 대한 족보 만점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아까 예를 몇 가지 보셨죠? 자, 그냥 시험에서 이미 200점 만점이 나오는 것이 확인된 그런 템플릿만 갖다 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공식과 같은 족보들 여러분이 하나, 두 개씩 차근차근 쌓아가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매달 여러분께 최신 기출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더해지고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 투자가 생기면 그리고 여러분과 매일매일 단톡방에서의 교감과 그런 피드백이 합쳐지면 여러분의 등급은 레벨 6는 비교적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목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과 저희가 힘을 합해서 소기의 목적인 레벨 6 취득은 물론이거니와 언젠가는 레벨 7 혹은 8까지 도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취득 후에는 바로 다음 단계인 레벨 7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이 다 반드시 레벨 7의 목표까지 이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강에서 뵙겠습니다.